먼저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도시 정비와 도시 재생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고 도시 개발 말씀하는데 비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내용은 아닙니다. 재생은 재생해야 할 지역은 재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비는 정비해야 할 지역은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신규로 개발해야 할 지역은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고양시에 맞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은 우리가 노력을 끊임없이 해온 부분도 있죠. 그러나 잘 안 되죠.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과밀업태권역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 신규로 신설하는 대학,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우리 고양시로 유치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 한예종이라는 지역 대학은 사실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은 한예종을 저도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만 아직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향후에 국제대학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주변의 대학 그리고 국제대학까지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이 여건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최종 절차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절차 얘기해 주셨는데, 지정 절차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후보지로 지정이 된 지역의 대상으로 해서 한 1년간 정도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 아마 진행될 거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난 봅니다. 그 용역을 한 1년 정도 하고 내년 12월 말에 나오면 후내년 2024년 1월 정도에 아마 제출이 돼서 산자부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아마 더 구체적인 사안은 아마 더 내용이 또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뭐 인센티브라고 얘기하면 세제에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다른 데서는 다 입찰로 할 부분들을 어떤 유치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정말 조성 원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수 있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대한 부분 지원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결국 기업이 그 지역에 와서 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제에 대한 부분도 감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은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 대상지의 면적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면적은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경기도에서도 뿐만 아니라 산자부에서도 이 구체적인 거에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직은 공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워낙 이렇게 얘기가 많이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되다 보니 지역적으로 보면 JDS라는 지역은 옛날부터 우리가 계속 그 지역 구상을 해오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뒤에 질문입니다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해서 거기에 주변 지역에 상당 부분이 벌써 결정돼서 운영되지 않느냐?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얼마든지 그런 그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전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뭐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의 과제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뒤에 또 질문하십니다만 기업 유치입니다. 향후 과제는 이게 지정이 되면 지정된 이후에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걸 당연히 그렇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도 해야 되고 그 속에 정말 필요로 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도 당연히 계획안으로 다 나오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는 바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의 고민입니다. 그 기업 유치에 대한 거는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와의 어떻게 스킨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충분히 다 했고 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엊그제 얘기해가지고 오늘 결정 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은 그 이전에도 꾸준히 저는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몰라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런 내용을 좀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그 내용은 다 서로 설명도 하고 같이 협력 체제를 갖추자 하는 얘기도 해왔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지정에 걸림돌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걸림돌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정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말씀드렸는 경기도의 차원의 어떤 경기 북부의 발전 개념, 경기 북부가 자생력을 갖추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경제의 발판과 방향이 바로 우리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이기 때문에 걸림돌 고민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조직 개편 지금도 처음 시작도 조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민관도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아마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가져가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청사 이전이라는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청사는 재검토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그 신청사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그 다음에 기금위원회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의 그 절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나온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그 다음에 세금에 아니면 예산에 부담 없는 신청사를 재검토하겠다고 그거는 명확히 밝힌 부분입니다. 그 방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올해 정도 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무선 급행에 대해 관련해서 언제 하느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선 급행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구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계속 공사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오세훈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피선이 필요한 사항이 바로 이 급행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하기 앞서 우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철 구간 중에서도 지상에 있는 여기 있는 중심으로 먼저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유치 약속을 받은 데가 있느냐? 한번 가서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는 하고 왔습니다. 바이오하우스, 좀 우리 고양시에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와이즈만 연구소, 조금 같이 협력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와이즈만 연구소 하나 유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혁신청에 가서 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얘기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뭐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리 고양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구축하는 내용 중에 아시겠지만은 뭐 경제자유구역도 하나가 되고요. 교통 분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10수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인사와 조직이 좀 분리된다는 말,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과는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역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인적인 자원을 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 구상을 하고 양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데 더 전문화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과를 분리시키고 그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구역은 아시죠? 스페셜 조닝 개념입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에 특화를 시켜서 그 지역만은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기본적으로 규제에 해당되는 구역의 특징을 좀 벗어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조금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는 다른 시하고 달라서 경기도 전체에서 몇 개 안 되는 과밀억제권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만 하더라도 남양주만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은 일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뭡니까?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실제로는 다 아시지만은 우리 농촌 지역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무적으로 우리 국토부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정 이후에 그걸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달은 됐습니다만 충분히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또 계속 또 말씀을 아까 좀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우리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될 거냐? 예, 좋아집니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은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면 대기업만 유치하고 대기업들만 오게 되면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뭔 좋은 일이 있을 거냐, 이런 반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간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의 유치의 개념을 경제자유구역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정말 규모 있는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이렇게 입지를 하게 되면 규모 있는 기업들은 기업 하나만 그 자체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주변의 협력 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대기업만 따로 있고 중소기업만 따로 있고 뭐 소기업만 따로 있는 그런 개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다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달리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 시민의 삶이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은 아마 더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 서울로 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있는 기업에다가 취업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고양시에서도 취업에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이자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 많이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삶의 질 좋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참고로 추가는 아니, 한 부분. 예, 두세 분만 하겠습니다. 네, 예. 고양시가 지난 한 30년간 거미줄 규제, 수도권 전기, 내가 이제 거미줄 규제 때문에 기억나지 못하고, 맨날 궤도타운을 벗어난다고 했는데, 모처럼 지금 그나마 경제자유 실현이 이번에 이렇게 지정을 시작한 거였구나. 그 도구를 굉장히 시작하고 있고, 다만, 지금 원당이 가장 납부된 고양시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영국에서 의정부가 하는 이 관광철도, 이 관광철도를, 제가 한 30년 전부터 저리 외곽으로 돌려가지고, 상원역을 하고 여기를 도시를 이분화된 걸 게재하면은, 원당이 개발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게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번 추진을 하다가, 국가하고 협조가 조금 미진해가지고, 어슬어슬지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그 이대준 시장 시절에도 이걸 관광열차를 다시 개통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지금이라도 철도를 그림할 때 지금 돌려서, 원당 이 구도심 지역을 양분, 개수하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볼 의지가 없습니까? 또, 예. 네, 역시 고생 많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자유구역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특례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보실의 예산,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에 보시다시피 언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공보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타시군보다도 적어요, 고양시에 비해서는. 그래서 공부 담당관이 참 머리 엄청 아프겠어요, 제가 봐도. 엄청 아픕니다. 이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와서 10분씩만 갖다가 공부 담당관한테 얘기를 해도 10사람이 오면은 얼마입니까? 공부 담당관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시장님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그 예산만 하지 말고 공보실 예산 좀 시장님 획기적으로 개선 좀 시켜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목자 아주 그냥 속 시원한 거. 네. 자, 아까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지코는 이찬 기자라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교통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철도 이런 거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도로 정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냥 단적인 예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시청역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차가 있지 않은 이상은 불편한데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오기 불편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도로 정비, 주차장 관리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원당 말씀을 하셔서 원당 지역은 말 그대로 중심 지역 역할을 계속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올드타운이라 해서 오래된 그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 옛날에 좀 도시계획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낙후된 지역으로 이해되는, 노후가 되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여기에 아파트 건설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원당 지역은. 안 하셨습니까? 지금 뉴타운 사업 하면서 지금 다른데 일산 지역은 보니까 그 뉴타운 사업을 다 해제를 했고요. 원당 지역은 뉴타운 사업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 몇 지역을 남겨서 지금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당은 원당역이라는 이 지역의 중심성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입니다. 이게 향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원당 우리가 공영주차장 지역을 지금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 지역의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 예정입니다. 그 주변 지역이 거의 다 그린벨트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의 그 지역도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열악하다는 것만 강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교외선에 대한 교회에서 고민. 교외선 관련된 내용은 지금도 교외선은 다시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원하시는 방향으로 거기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서 좀 외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그 고민을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보 담당관실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는 뭐 예산 충분히 다 전달된 걸로 저는 들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도 1년에 그 조그만 광고 하나씩 나오는데요. 구청도 시장에 지시를 해서 2회씩만 하면 3개 구청이니까 한 번씩 더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달라고. 하여튼 예산 부분은 우리 아마 충분히 많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얘기는 언급을 안 해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예산에 대한 것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도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자유로가 체증이 심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심각한 D등급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심각한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공약으로도 제시한 지하고속도로 그걸 꼭 추진할 겁니다. 그 추진해 나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까지만 딱 잘라서 지하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서울시는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우리 그 지역부터 우리 2, 3포 IC까지는 연계를 해야 할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고속도로를 꼭 만들어서 확보를 하고, 우리 고양시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고양시 안에 도로는 실제로 정비를 해야 할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양시가 인구가 108만 정도 되다 보니까 자동차도 지금 우리 고양시의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 몇만 대 정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40만 대가 넘다 보니 그 자동차 자체가 결국 우리 고양시에 이동하다 보면 체증도 일어나는 지역도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도로는 신개발지 중심으로 이렇게 도로가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우리 통일로에 지금 4차선으로 그것도 똑바르지 않고 직선화되지 않는
그런 통일로의 도로도 확충을 하기 계획으로 지금 공약에도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 접근성 확보할 것이고, 시청의 그 위치상이나 주변의 여건을 봐서는 대중교통이 그래도 버스는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버스는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원당역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1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거리는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걸어서 다니는 거리의 맥시멈을 800m 얘기합니다. 800m.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1km 걷는 것을 마치 이거는 버스로 한 2코스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이 거리에 명확하게 보행이 편한 거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어떤 부분보다 우선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답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질문, 예. 저쪽 양쪽으로 하늘에 지금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극점으로 선정을 하신다면, 왼쪽 판요. 브레이크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한 걸 어떤 걸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그 모델 마스터 플랜에서 예. 우선 극점으로 게스트를 시민을 위해서 예. 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가요? 저는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액션 좀 표현해서 사진을 좀 찍으려고. 판넬에 대한. 판넬 읽어. 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컬처는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컬처는 본격적으로 CJ 라이브 시티가 2024년 6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월이었는데 6월 정도에 완공이 되면 아마 새로운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바이오, 그 다음에 IP, 마이스, 반도체, 마이스 분야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호텔은 만약에 민간이 호텔을 만들지 못한다면 공공이 나서서라도 호텔은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고양시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이오와 이 반도체 분야인데, 반도체는 제가 대기업이 아니고는 반도체에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내용을 제가 담아서 경제자유구역 꼭 우리 고양시에 부자 도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말이 우리 시장님께서 경제 자유구역으로 가는 길에는 걸림돌은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지지해주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욱더 좋은 기자회견장에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무선 마이크 없으면 막 잡아. 왔어? 누구도 왔어? 응. 알았어.